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해당 커뮤니티에서 좋은 글이 하나 보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번 영상 또 준비를 했고, 뒤에 좀 더 살을 붙일 만한 내용 또 준비를 한 게 있으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내용이 저음이고 재미없더라도 충분히 이 내용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꼭 한 번쯤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글이었는데요. 닉네임 사바야 떡랑님께서 또 내용을 재밌게 또 써주셨는데, 자, 2020년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니 친구들이 왜 오르는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물어봤던 때가 있었다. 그때 일일이 대답해 주기도 힘들고 내 생각도 정리할 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지를 또 한번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한번 정리를 했다라고 하네요. 어째서 비트코인이 오르는가? 첫 번째 이유, 자산군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2009년 처음 등장한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지자가 늘어났다. 유명 투자자들도 투자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폴 투저 존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펀드 등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 제도권 기관도 진입을 했는데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등등 여러 것으로 기관들도 많이 진입을 했고, 시리즈 1, A, B, C 이런 형태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일단 지지자가 늘어나서 팬덤층이 많이 또 생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유 두 번째는 화폐 가치에 따른 하락 대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채를 급격하게 늘렸는데,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개입을 했고 돈을 찍어내는 형태가 있었고, 급격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았지만 화폐 가치 하락은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산의 가격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금, 부동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다. 그 비트코인이 총 2100만 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희소성이 유지가 되어져 있으며 매년 채굴되는 양도 줄어들고 있었다. 한때 알트코인으로 희소성이 사라진 전망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중 도미넌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JP모건 일부 전략가, 레이 달리오 등등이 비트코인의 금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금의 역할에 일부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써 그런 상대적 효과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부동산을 예시로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자, 2019년도 때 아파트 가격 변동률 추이와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만 보았을 때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금리가 거의 최저점에 달했을 때인데, 이때 금리의 최저점과 더불어서 많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고 통화량도 증대를 시켜주면서 또 급격하게 금리를 또 조정을 이때 많이 내리기도 했었죠. 그런 영향으로 올라가는 순위가 2년 만에 무려 14%나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 자산군에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을 하잖아요. 그럼 1억이면 벌써 1,400만원, 2억이면 2,800만원. 그러니까 일단 가격에서 가장 비싼 자산군에 들어가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많은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21년 7월에서 이제 만 7월 달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요 사이에서 불과 1% 이상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만큼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왔다라는 내용에 저도 매우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그만큼 통화량이 미친 듯이 많이 뿌려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업급여에 따른 시스템으로도 거의 많은 지원도
들어갔던 점이 이번에 인플레에 따른 자극 요소도 좀 한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축률 추이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시점 이전 때부터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엄청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는 기업으로 돈을 주었지만 이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로 개인들한테 돈을 꽂아 주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꽤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형태로 인해서 이게 좀 서서히 시들어가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늦어졌고, 그것에 따른 후폭풍으로 많은 효과를 좀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값으로 인해서 파이낸셜 뉴스에서 나왔던 기반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작년에 가상자산 수익 200조 원이 나왔고 전년 대비 5배가 나왔는데, 이 중에 58조 원, 한국 돈으로 58조 원이 세계 1위.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부자 탄생 비중도 많이 늘어났다더라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폐 가치 하락 대비 효과는 저는 100%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네, 후행에 나오는 데이터도 그걸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진 않죠. 네, 이후 세 번째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투자 대상 대비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상대적으로 낮는다. 비트코인 550조, 금액 9,900조, 전 세계 주식시장 11경원.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투자 대상이 된다면 낮은 시가총액 때문에 큰 상승을 바랄 수 있다. 큰 리스크 때문에 리턴의 금보다 우수하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등락폭이 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등락폭이 워낙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자가 되실 거라고 하면 이 등락폭을 즐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공포감만 있잖아요. 네. 왜냐면 이렇게 깨작깨작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본인에서 거의 한 60세가 거의 가까워져야 이제 이 정도에 따른 수익성을 다 챙겨 먹을 수 있는데, 그러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스타일을 제가 보게 되면, 네, 짧은 시간 안에 고수익, 그래서 코인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즐기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즐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도 대부분 기관들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뭐 어떻게 보면 마진콜이 터질 수에도 있는 확률인데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라고 계속 힘을 넣어주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업 관계도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테슬라의 사업 관계도를 또 보게 된다고 하면 약간은 고려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게 되겠고요. 기간이 이제 그만큼 투자 부분도 어떻게 보면 2만에서 3만 달러 사이에 많이 들어왔고, 그 비중이 거의 대부분 30%좀 넘게, 중반대 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미국의 상장되어져 있는 그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 미치는 영향도가 매우 높다라고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야, 왜 내려갈 때만 커플링이고 올라갈 때는 왜 커플링이 안 돼? 이거는 내려갈 때는 갖고 있는 게 각각 을이 좀 다릅니다. 갖고 있는 형태가 갑이 되는 것이죠. 네. 언제든지 던질 수가 있는 그런 모션이 나오고, 언제든지 이런 회사가 휘청휘청 거릴 수가 있죠. 신용도 하락이나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걸 매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불안 요소를 가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압박에 있는 하중은 2배, 3배가 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진콜도 없지 않아 있겠고요. 올라갈 때 왜 다르게 가냐? 들고 있는 거랑은 다르죠. 왜냐하면 기업은 말 그대로 실적과 그 여러 가지에 있는 이해관계도가 있지만 코인과 전혀 관계가 없죠. 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분에만 들어가져 있는 것이지, 이게 같이 연동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쪽은 조금은 별개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굴회사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코인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간 힘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굴 회사 실적이 좋다고 해서 코인에 미치는 영향이 같은 실적으로 인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식은 주식 생태계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올라가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코인은 코인 생태계 기반에서에 따른 그런 전반적인 요건이 잘 갖춰져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좋아서 기업에 있는 회사에 있는 주가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코인 생태계가 따로 안 좋은 형태로 가져가게 되면 이게 또 화력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따로 올라가지 않고 분리돼서 오히려 조정을 받고 하나는 더 올라가게 되는 기이한 현상도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상관관계수를 또 여기에서도 나와져 있는데, 이유 네 번째로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공감은 안 합니다. 참고로 일단 이 저자께서는 화폐 가치의 하락에 모든 가격의 자산이 오른다. 연기금 기관의 투자자들은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비트코인의 다른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알려져 있으며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 3월 주가 폭락 시 비트코인 폭락해 이런 주장이 수그러들 수 있지만 다시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크 인베스트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 포트폴리오 2.55에서 6.55 포함 시 포트폴리오 성과가 개선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알고 있네요. 이 세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근데 이게 관계가 낮다라고 표현한다라고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지금의 미국과 나스닥 기술주와 비슷한 형태에 따른 흐름을 지속적으로 같이 커플링되는 횟수가 좀 빈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면 걔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 때문이라도 그렇게 가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쪽에서 지탱해주고 있는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한동안은 같이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기술 성장주가 많다라고 하면 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체 나스닥 자체에서 나오는 그 돈의 흐름이 코인과 연결되어져 있는 쪽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얘랑 얘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입니다. 게임 파이가 커진다라고 해도 얘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도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형태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주고 싶네요. 차라리 이렇게 좀 분류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코인 회사들이 뭐 디지털 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기에 뭐 공감은 안 되고요. 차라리 그냥 안전도에 따른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상중하로 저는 좀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중이라고 하면 여기가 가장 위험도가 제일 높은 하 쪽에 두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위험도가 높다. 그리고 이후 다섯 번째, 디지털 통화의 등장에 따른 디지털 자산 위상에 따른 변화로 인해서 이번에 코인에 미치는 영향도 컸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페이스북 디지털 화폐를 제한을 하고 중국 정부의 DCP 발행을 했다라는 점과 각국의 정부의 디지털 화폐 연구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자산에 따른 심정적 거부가 완화됨으로써 코인 시장도 뭐 전망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코로나에 쏘아 올린 똥이 이번에 코인 시장에 미친 영향자가 앞으로도 크고 미래적으로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번 왔다라고 해서 어떤 변화를 줬냐면 메타버스에 따른 시장이 워낙 커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쏘아 올린 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가상 시장에 따른 결제 시스템 부분도 따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가 이것으로 끝나냐? 그 다음 코로나가 온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부분을
환경 조건을 그대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그런 작업 환경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그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옮겨놨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높게 볼 필요성이 있겠거니와, 여섯 번째 이유는 미국의 기관 투자자와 기업의 매입이라고 했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설립한 그레스케일, 최근 아마 주요 구매자이며, 비트코인 신탁은 비트코인 가격 대비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이며, 자금을 조달한 기간은 신탁의 주식을 받으면 이 주식이 6개월에서 1년 뒤에 판매할 때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즉 프리미엄이 유지되는 한 자금이 들어오는 구도이다. 다만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상장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부분이 있었고, 블랙록, 밀러 밸류 파트너스, 구겐하임 등등이 계속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더라 라고 주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포에 있어서 과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변동폭이 커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상위 소득으로 빨리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상위 재산에 있는 분류자로 빨리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공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럼 시간 대비에 따른 효과가 별로 좋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젊은 나이에서 누릴 거 더 누리고 가질 거 더 가지고 싶어서 코인 투자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산군의 일종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변동폭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만큼 나중에도 쓸모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 분의 저자대로 6가지 정도를 분류를 해놨는데, 저도 매우 공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코인 투자하실 때 본인의 투자에 따른 철학과 기준과 목표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신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적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했었을 때는 물론 이제 BJ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힘든 시장에 많이 휘청거리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뚜렷한 3가지 부분이 부족하게 만약에 이렇게 좀 장난삼아 진행을 하게 되면 돈은 내 주변에서 머물지 않고 순간 예민하게 떠나간다라고도 미친듯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돈은 되게 예민해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민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 상대방이 되게 예민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만 잘못해도 되게 신경질 내고 해도 금방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다 맞춰줘야지 내 사람하고 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뭐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민한 부분을 다 맞춰줘야지 내 주변에 돈이 계속 머무는 거지, 돈이라는 건 내가 관심을 안 주면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돈을 모이지 않을까요? 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죠. 돈에 대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돈에 대해서에 따른 이해도를 넘어섰으면 내가 순수하게 내 노동으로 만들어냈던 소득 대비보다 나머지 쪽에 다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너가 그만큼 성장한 만큼 주변에 있는 사회 환경도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멈춰지지 않으니 내가 벌었던 자산 대비보다 내가 갖고 싶었던 자산은 더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계속 시세 한탄하고 머물고 계시는 분들은 현저히 그 라인대에서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고통, 네. 행복 시즌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익의 행복 시즌이 있었으면 고통 지수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과거 자료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과거 10년도 때부터 보게 되면은 뭐 0.06달러 67원 대비해서 거래가 되어오고 있었는데, 여전히 망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많고 여전히 오른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이 수많은 기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예. 1년 뭐 금방 견뎌낸다고 하지만 실상 군대 생활 안에서 기다리는 거와 코인 생활 안에서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타들어가죠. 똑같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구간에도 얼마나 잘 버틴 자가 이제 승리자가 될 것이고, 얼마나 내 평단을 잘 낮춰놓고 관리하고 있는 자가 또 다른, 또 나중에 수익에 따른 행복 시즌이 오게 되면 또 막대한 수익을 또 가져가면서 또 본인이 미래도 또 밝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이번 내용 보시고 많은 생각과 또 장기적인 미래와 또 나는 이번 구간에 어떻게 또 극복을 할 것인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